반도체 장비업체 넥스틴이 중국 장쑤성 우시시 하이테크 산업단지에 2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우시시에 따르면 넥스틴은 지난 25일 우시고신구 우시산업발전그룹과 첨단 반도체 검사 장비 개발, 제조기지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검사 장비를 연구하는 한편 생산까지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2010년 설립된 넥스틴은 웨이퍼의 패턴 결함과 이물질을 검출하는 광학 패턴 결함 검사 장비 제조사입니다. 2020년 10월 코스닥에 상장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독일 반도체 연구소 등과 거래해왔죠. 넥스틴은 중국에서 수주를 확대하고 투자를 단행했는데요. SK하이닉스 중국 법인을 비롯해 YMTC, SMIC 등 중국 대표 반도체 기업들의 장비를 납품해왔습니다. 지난해 넥스틴의 주력 판매 제품인 이지스의 해외 매출은 287억 9,500만 원으로 모두 중국에서 거뒀죠. 한편 중국은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현지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중국 국영투자사 3곳이 9조 원에 가까운 490억 위안을 YMTC에 투자하고 설비 투자를 지원했습니다. SMIC는 올해 반도체 업황 둔화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비슷한 규모의 투자를 예고한 바 있죠. 이 기회를 틈타 넥스틴은 구형 공정 장비를 공급해 수주 기회를 엿볼 수 있는데요. 극자외선 미세정전기 제어 장비인 레스큐 공급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넥스틴이 중국 업체와 합작사를 세워 8인치 웨이퍼 파운드리 관련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만큼 중국발 수요가 늘며 합작사를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넥스틴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2,6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중국 우시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이에요. 넥스틴이라는 회사의 웹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이기스라는 제품이 있죠. 이거는 웨이퍼 검사 장비거든요. 우리가 웨이퍼라고 하면은 반도체 관련 소식 나올 때마다 나오는 이 둥그런 거, 이걸 말하는 건데요. 여기다가 반도체를 쭉 그려서 생산하는 그 원재료가 되는 게 바로 웨이퍼입니다. 당연히 원재료니까 여기에서부터 불량이 있으면은 생산이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니에요. 그 결함을 찾는 장비입니다. 이 회사는 2010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아무래도 장비 회사다 보니까 조금 생소할 수는 있어도 상당히 좋은 회사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뭘 보고 좋은 회사라고 평가를 하냐? 실적을 보고 평가를 하면 되겠죠. 이쪽에 연결 재무제표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지난 2분기에는 일회성 비용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실적이 기대치를 다소 밑돌았는데 그래도 탄탄한 이익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쭉 나오죠.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 서플라이 체인은 다소 짧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반도체 완제품을 만드는 데는 상당한 강자라고 볼 수 있지만은 원자재나 장비 같은 것들은 외국에 많이 의존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회사들도 있다는 점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회사의 실적 하이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굉장히 눈에 띄게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년 만에 매출액이 2배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올해는 약간 주춤하지만 내년부터는 또 고속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미중 갈등이 이 회사를 키웠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광학 검사 장비 세계 최강자는 KLA라는 미국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장비 점유율이 한 90% 이상이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회사 장비가 40%에서 50%가량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파이의 나머지 조그만 부분을 이 넥스틴이라는 회사 그리고 일본의 히타치 이런 회사들이 나눠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중 갈등이 계속 격화하면서 중국 내에서 반도체 장비를 구하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KLA가 지난해 중국에서 관련 직원들, 파견 직원들을 철수하고 장비 지원도 중단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바로 이 넥스틴이 중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최고급품은 아니지만은 충분히 괜찮은 성능을 가진 장비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중 갈등에 수혜를 받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올해 실적은 이렇게 다소 주춤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세에는 상당한 신뢰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측님의 미중 갈등,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미중 갈등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맹국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미국 쪽으로 조금 더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급망에 확실히 들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과의 사업, 이것도 포기할 수는 없는데 상당히 눈치가 보일 거 아니에요.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이 관계도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좀 복잡해 보입니다. 최근 미국 측의 보도를 보면요, 찾기 어려워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디커플링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탈동조화 정도로 번역을 해볼 수 있겠죠. 쉽게 말하자면 중국과 미국이 있으면은 이 양쪽의 공급망을 완전히 분리하겠다, 이것을 디커플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 쉽지 실제로 가능하겠어요? 특히 EU 같은 곳에서는 반발을 많이 하고요, 미국 내에서도 반도체 업계나 이런 쪽에서는 불만이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대신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디리스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 관리 정도로 번역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내용 자체는 중국에서 보기에는 이거나 저거나 뭐 그게 그건데요, 그래도 표현 자체는 상당히 완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중국과 미국의 물밑 접촉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블룸버그의 이쪽 보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에서 옐런 장관이나 존 케리 기후특사 같은 고위급 인사들이 중국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디나 러먼트 상무장관이 중국을 찾았거든요. 이 양반이 수출 통제 이쪽의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관심을 받는 방중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러먼트 장관도 중국과 소통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요, 그렇다고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최근에 일련의 흐름을 보면은 안보 쪽에선 몰라도 경제 측면에서는 어찌됐건 대화를 이어가려고 양쪽 모두 노력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거기다가 미국은 내년에 대선이라는 최대의 정치 이벤트가 있죠.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변화에 어떤 조짐이 나타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넥스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확실한 미중 갈등의 수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검사 장비 국산화율, 이게 한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수요는 계속 있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이 검사 장비의 매출이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역시 이런 기회를 잡으려면 탄탄한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미중 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거는 변수가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국의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 중국 경제가 상당히 위기에 처한 거, 이런 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양안 문제, 이런 각종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할지 예상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 말은 국내 경제에 있어서도 변수가 당분간 해소되긴 어렵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에게도 이래저래 압박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럴 때라고 테마주에 지나치게 휘둘리거나 이러기보다는 이런 갈등 속에서도 수혜를 직접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회사를 찾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